자,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교과서 252쪽 한번 펴보면 되겠어요. 252쪽.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부터 복습해보고 들어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맞아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가로축이 수온, 세로축이 깊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바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총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위쪽 층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은 우선 해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고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층의 이름은 수온약층. 여기서 약은 도약할 때 약이라고 했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이 도약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건 뭐라 그러죠? 그렇지, 심해층. 심해층은 햇빛의 영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요. 온도가 거의 일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태양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이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은 염분비 일정 법칙, 즉 바다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바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걔네의 성질은 어떠한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한번 보면 오늘 염분의 뜻을 한번 알고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에 따라서 염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염분비 일정 법칙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들어가기가 있는데 바다에서 논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바다에서 열심히 놀아. 바다에서 열심히 놀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뿔뿔뿔 돌아다니면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증발을 하게 되겠지. 바닷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 우리 옷을 보면 옷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게 됩니다. 바다에서만 놀고 왔을 뿐인데 옷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게 돼요. 이 가루들은 어디에 온 거냐면 바로 바닷물에서 온 건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울 개념은 염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다시피 바닷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 그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 통틀어서 염류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부르기 때문에 염류는 거꾸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 콘을 한번 보면 염류는 보통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염화 나트륨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금, 짠 거. 이 소금을 과학적인 용어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이 염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염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그리고 기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다음에 살펴볼 개념은 염분이라는 건데 염분이 뭐냐면 우선 해수 1000g에 여러 가지 염류들이 녹아있을 텐데 그 염류가 몇 그램 녹아있나요? 이거를 우리 염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해수 1000g에 바닷물을 딱 떠봤어. 1000g을 떠봤어. 근데 여기에 있는 염류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얘네를 다 합친 거. 염류가 예를 들어서 100g 포함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해수 1000g에는 염류 100g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분이 100 PSU
이 단위는 나중에 설명할게. 100psu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염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염분은 단위는 psu를 사용을 하고요. 해수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해수의 질량이 우리 아까 1000g이라고 했고 염류의 질량은 100g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g 넣은 다음에 1000을 곱하면 1000이 날아가고 g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염분은 100psu라고 되는 거지. 자, 해수의 질량이 다른 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의 질량이 뭐 100이다. 근데 염류가 50이다. 라고 했으면 염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1000을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면 10 곱하기 50은 얼마야? 500이죠. 그래서 여기 이 바다의 염분은 500psu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즉, 염분의 개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전체 염류의 양이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염분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뭘 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ps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건 한국말로 얘기하면 실용 염분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염류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흘러. 그거를 측정하는 걸 우리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 이 전기 전도도를 이용한 단위가 psu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염류가 많을수록, 염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게 되겠고, 그러면 psu가 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모두 거의 전 세계에 공통으로 psu의 단위를 사용을 해요. 염분의 단위는. 근데 예전에는 이 퍼밀 단위도 사용을 했습니다. 퍼밀을 알기 전에 우리 보통 이런 단위 많이 쓰지. 이거 뭐라 그러지? 그치, 퍼센트라고 하지. 퍼센트는 우리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는 뭐 백분의 얼마가 있냐 이거기 때문에. 근데 이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은 천분의 얼마가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해요. 왜 퍼밀을 쓰냐면 우리 염분의 단위 자체가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그램 있냐이기 때문에 이 퍼밀을 쓰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퍼밀이라는 단위도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 psu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아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 A바다의 염분, B바다의 염분, C바다의 염분을 다 측정을 해본 다음에 평균을 내보면 보통 얼마가 나오냐면 35psu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해수 몇 그램에 해수 1000g에 염류가 35g 있다. 이거를 우리 35psu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를 한번 보면 돼. 해수라는 거는 우리 물하고 염류가 합쳐 있는 거야. 근데 해수 1000g에 염류가 35g 있는 거를 35psu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물은 몇 g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체 해수의 양에서 이 염류의 양 35g을 빼주면 이 물의 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류의 정의, 염분의 정의, 염분의 단위는 뭘 사용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첫 번째로 증발량이 있어요. 자, 뭐래? 증발량이 증가하면 염분이 높아진대.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우리 수조에 바닷물을 담아놨다고 해봅시다. 얘 바닷물이야.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염류도 섞여 있고요. 물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볼게. 물 알갱이들도 이런 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위에서 햇빛을 이렇게 쐬준다고 할게.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이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맞아요. 증발을 하게 되지. 자, 증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증발을 하게 되면 이 물하고 염류 중에 어떤 것만 날아갈까? 맞아요. 염류는 날아가지 않고 이 물 알갱이만 바깥으로 숑숑숑숑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물 알갱이는 지금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날아가요. 이 염류들은 이동해야 하네?
이 염류들은 이동하지 못해요. 물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어쨌을까? 염화나트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염류들이 더 맛이 짜지겠지. 짜죠. 왜냐하면 짠 알갱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날아갔기 때문에 물의 양만 줄어들게 된단 말이지. 물의 양만 예전보다 줄어들었어. 그러면 물의 양은 줄었는데 소금의 양은 그대로야. 그러면 더 맛이 짜지겠지. 즉 염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 증발량이 높아지면 염분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발량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결빙량이라는 거에 염분이 영향을 받아. 결빙량은 뭔 말이냐면 물이 어는 거를 결빙이라고 얘기를 해. 자,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똑같이 바닷물이 있어. 여러 가지 염류들이 있고 물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0도씨 이하로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물이 얼게 돼. 근데 얘가 얼 때 어떻게 온다 그랬지? 그치. 이 염류들이 같이 이렇게 통째로 어는 게 아니라, 염류와 물이 같이 어는 게 아니라, 이 물 알갱이들만 쏙쏙쏙쏙 빠져나와서 물만 얼음 덩어리로 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바닷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의 입자수는 줄어들었는데, 염류의 양은 그대로야. 그러면 이 맛 어떻게 되겠어? 염류가 나트륨이라고 했을 때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했을 때 맛이 더 짜지겠죠. 물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소금의 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즉 결빙량이 증가하면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증발량과 결빙량이 증가하면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강수량, 해빙량, 하천수의 유입량, 즉 물의 유입량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비가 오고 강물이 들어오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이런 물의 유입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염분은 낮아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염류가 같이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닷물이 있었는데 바닷물이 있었는데 염류도 있고 물알갱이도 있을 텐데 물의 유입량이 늘어나. 여기서 물만 추가돼. 그러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염분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염분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염분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증발량이 많은 중위도 해역의 염분은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너희가 위도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가 적도 3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가 됩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있는 지역은 이 중위도 지역인데 이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도 굉장히 적절하게 받고 바람도 많이 불어. 그러면 중위도 지역은 증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염분이 다른 해역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저위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저위도는 당연히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온도가 더 높아서 중위도 지역보다 증발량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저위도 해역이 염분도 더 높을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위도는 온도가 높긴 한데 그만큼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 여기는 우기라는 게 있을 정도로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 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위도 해역은 오히려 염분이 낮게 나타나게 돼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바람이 많이 부는 이 중위도 지역은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분이 높고 저위도 지역은 강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에 희석이 돼서 해수의 염분이 낮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태양의 주변부는 염분이 낮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지구는 5대양 육지주로 나타나 있지. 여기 태평양이 있어. 태평양 주위에 이렇게 아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오스트레일주로 뭐라 그래
대륙들이 있지. 이 대륙엔 또 뭐가 있냐면 강이 흘러요, 강. 근데 이 강들이 대륙 내에 고여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대륙을 따라서 바깥쪽 바다로 강물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죠. 이 육지에 있는 강물들이 바다로 유입이 돼. 그러면은 이 대양의 주변부, 육지와 가까운 이 대양의 주변부는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염분이 낮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대양의 주변부는 대륙에서의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염분의 분포까지 살펴봤습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살펴봤고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걸 살펴볼 건데 뭐 말만 법칙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우선 여기부터 봅시다. 자, 염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해수에 들어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A바다가 있고 B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바다의 염분은 40psu고요. B바다의 염분은 50psu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류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 두 가지 종류의 염류만 A 해역과 B 해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염분은 어디가 더 높나요? 그치, B 해역의 염분이 더 높아. 근데 염화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의 비율, 예를 들어서 이게 1대2의 비율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율은 동일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즉, 이 B 해역도 염화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2고 A의 역도 똑같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2입니다. 염분의 양은 다를지라도 각각의 염류의 종류의 비율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A 해역에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과 B 해역에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 당연히 염분의 총량이 많은 B 해역의 염화나트륨이 더 양은 많겠죠. 그런데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대2로 동일할 것이다. 이것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가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거의 예외 없이 따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교과서 어디를 피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253쪽을 같이 한번 볼게. 선생님 거엔 정답이 지워놨구나. 자, 이거 탐구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일시정지하고 먼저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표는 여러 해역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평균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북극해, 동해, 홍해 세 가지 바다의 종류가 있고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기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해수의 염분은 각각 얼마인가? 우리 염분의 정의가 뭐였지?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있나요? 이게 염분이었어. 자, 먼저 북극해의 염분을 구해봅시다. 염류의 종류는 총 이거고 해수는 이미 1000g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염류의 합만 구하면 염분을 구할 수 있겠어요. 즉 북극해를 구하려면 염화나트륨이 23.3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이 3.3 황산마그네슘이 1.4 기타가 2.0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타납니다. 이 동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이 4가지 다 더하고 홍해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죠? 다 더하면 돼. 자, 다음 질문. 각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 이 총량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북극해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북극해 염분은 30이었기 때문에 30 중에 염화나트륨이 얼마야? 23.3 있어. 근데 퍼센트 구하려면 100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 나오냐면 78% 나옵니다. 자, 동해도 똑같이 구해보면 동해는 전체가 33이었기 때문에 33분의 염화나트륨이 25.6 그리고 퍼센트 구하려면 100
하면 또 얼마 나오냐면 78. 홍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78이 나와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북극해와 동해, 홍해 서로 다른 바다에서 염화나트륨의 절대적인 양은 달라. 근데 전체 염류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78%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되는 거지. 염류의 총 양은 다르더라도 이 염류 종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다가 달라도 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에 띠를 한번 색칠을 해보면 모두 78% 비율이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듣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가, 나, 다 서로 다른 세 가지 바닷물을 떠났어. 그리고 여기 나에만, 아이고, 뭐야. 나에만 물질을 모두 표시해놨습니다. 이 바다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기타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 그리고 가와 다에는 지금 뭘 빠뜨렸냐면 염화 나트륨을 빠뜨려 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거는 이 나를 유심히 본 뒤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 가와 다에 염화 나트륨이 각각 알갱이가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입니다. 가와 다에 염화 나트륨 몇 알갱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했을 거라 믿고 갑니다. 자, 먼저 이 나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 염화 나트륨 대 염화 마그네슘. 근데 원래 이렇게 글씨 잘 못 쓰지 않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자, 염화 나트륨 개수 한번 세보자. 이거 왜 안 나와?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나오네. 염화 마그네슘은 1개. 기타 1개. 자, 이 염분비가 8대 1대 1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 가를 한번 봅시다. 염화 나트륨은 몇 개인지 모르고 염화 마그네슘이 3개. 기타가 3개야. 이게 8대 1대 1과 같아야 됩니다. 이 염화 마그네슘의 양이 총 3배가 됐기 때문에 염화 나트륨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해보자면 똑같이 3배 해주면 되기 때문에 8, 3, 24. 여기에는 염화 나트륨이 24 알갱이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 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염화 나트륨이 뭔지 모르겠고 염화 마그네슘이 2개, 기타가 2개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8대 1대 1이어야 되는데 얘네가 2배씩 됐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염화 나트륨도 똑같이 2배 해주면 되겠지. 8이 16. 그렇지. 여기에는 16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염류의 양은 모두 다를지라도 이 세 가지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하다. 이것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쉽지? 잘 듣고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낯설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복습해 오세요. 자, 그럼 교과서 한번 같이 봅시다. 교과서 252쪽 한번 볼게요. 같이 밑줄 그어 봅시다. 자, 해수가 짠맛이 나는 것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때문이다. 해수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는데 이를 염류라고 한다.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에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과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있으며 그 밖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한다. 염분의 단위는 실용 염분 단위 PSU이며 평균 염분은 35 PSU이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자, 해수의 염분은 어느 곳이든 일정할까?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흘러드는 담수의 양, 해수가 얼거나 빙하가 녹는 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은 염분이 높고 하천수나 지하수가 흘러들거나 빙하가 녹는 곳은 염분이 낮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염분은 해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 PPT로 보여준 내용들 좀 적어두면 좋겠어요. 자, 이거 밑에 보면 세 해역의 염분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 해역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로 같다.
이와 같이 해수가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는 항상 일정하다. 이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풀어보면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고 염류의 총량은 달라도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한데 이를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빙하가 녹는다는 거는 얼음이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빙하는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겠지. 왜냐면 염류는 같이 안 오니까. 자, 물이 녹는 곳, 아니, 물이 녹는 곳이 아니라 빙하가 녹는 곳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은 주변보다 염분이 낮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해수에는 염화 나트륨이 있어 가장 많이도가 있어 짠맛이 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얘들아, 잘 듣고 있길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와서 복습 안 해줄 겁니다. 그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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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제발 수업 잘 들어오세요.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